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과 바다. 소보맘은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듯 날리고 싶은 날에는 바다가, 나무가 뿜어주는 맑은 공기와 초록이 주는 심신 안정을 누리고 싶은 날에는 산이 생각났는데요. 오늘은 전북 순창에 자리한 강천산 용소의 전설을 가지고 여러분 곁을 찾아왔답니다. 용소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자로 연못을 뜻하는 소, 바로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추장으로도 유명한 순창에는 아주 멋진 강천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연못이 2개가 있지요. 용이 사는 연못, 용소가 하나도 아닌 2개라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것 같죠? 호기심과 설렘 가득한 시간여행, 그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강천 용소와 노총각. 옛날 순창읍 교성리 마을에는 한 노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이지 뭐예요. 한발이 극심하여서 이제 물을 길어올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한발이라는 뜻은 가뭄이 들었다는 뜻이지요. 가뭄이 극심했던 그해 마을에는 샘터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말라 더는 물을 구할 수 없었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째. 큰일이구나. 내가 몸이라도 성하면 좋을 텐데 너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구나. 연로하셨던 어머니는 거동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땅을 파서라도 새 샘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오지 마시고 푹 쉬고 계세요. 아들은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새 샘터를 찾아 땅을 파고 또 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더운 여름, 그날도 총각은 삽자루를 들고 열심히 땅을 파다가 힘에 겨워 잠시 앉아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아, 정말 큰일이네. 이제 샘의 물도 바닥인데 어서 새 샘터를 찾아야 할 터인데 말이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머금고 총각의 곁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처음 보는 여인인데. 와, 정말 아름답다.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무언가에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인도 싫지 않은지 뒤를 따라오는 총각을 한 번씩 힐끔 바라보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며 수줍은 듯 웃어 보였지요. 그렇게 총각은 하던 일도 집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염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뒤따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느덧 강천산 입구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여인이 뒤따르던 총각을 기다리는 듯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자 총각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듯
뛰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지? 여인과 말을 섞어봤어야 알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듯 지나고 있던 그때 옥구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인사말을 건네며 총각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저 동쪽 30리 밖 풍산면 행가리 용소에 살고 있는 용이다.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작심하였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총각에게 말을 했어요. 난 원래 하늘에서 천웅 장군의 부인으로 살며 부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또 얻었지 뭐겠는가. 네,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서로 싸웠는데 우리 둘 모두에게 중벌이 내려져 이렇게 인간 세계로 쫓겨나게 되었지. 이렇게 산지 벌써 1000년. 나의 원수는 강천산 아래 용소에 살고 있고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만이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혈투를 벌여 최후의 승자가 승천할 운명에 처해져 있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야겠다. 아니 감히 저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총각은 살려달라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품속에서 간직한 비수를 꺼내며 총각에게 말했어요. 이 길로 한참 올라가면 깊은 아래 용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노송과 바위가 있다. 네 다리 하나는 노송 가지에 걸치고 다른 하나는 바위를 딛고 서서 비수를 들고 겨누고 있거라. 두 마리의 용이 엉겨붙어 싸우게 될 터인즉 내가 원수의 하얀 복부를 너의 앞에 드러내도록 밀어붙여 3번까지 기회를 줄 터이니 넌 이 비수로 힘껏 원수의 복부의 비늘 사이를 찔러 나의 원수를 무찔러주면 된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총각에게 비수를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던 총각은 용이 말했던 용소에 다다랐어요. 이윽고 맑았던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이고 순식간에 청천벽력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지요. 총각은 정신을 가다듬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노송과 바위 뒤에서 준비 태세를 하며 숨죽인 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용소의 물이 요동을 치며 뒤집히고 물줄기는 하늘을 향해 솟구쳤지요. 이내 2마리의 용이 생사를 걸고 혈투를 벌이던 중 한 번의 기회가 총각에게 찾아왔어요. 어쩌란 말이야. 저 커다란
비늘 사이를 나보고 뚫으란 말이야? 난 못해. 못한다고. 두려움에 겁을 먹은 총각이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 탓에 천금 같은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총각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비수를 든 두 손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두 번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두려움에 다시금 단행하지 못하고 기회를 또 날리게 되었답니다. 총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난 아마 죽게 될 거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래, 해보자. 해보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총각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용의 복부에 비수를 꽂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간신히 눈을 떠보니 검은 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은 맑게 개어 화사한 햇빛이 따사롭게 총각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용이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도움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그 고마움으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내게 소원을 말해보세요. 어리둥절해진 총각은 낮은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마을 앞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예쁜 아가씨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500보마다 막대를 꽂아 표식을 해두면 그 길이 바로 시냇물이 될 것입니다. 또 내일은 어느 길 잃은 아가씨가 많은 보물을 간직한 채 도움을 청할 테니 놓치지 말고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하늘로 호련히 사라졌어요. 총각은 여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막대로 표식을 해가며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3년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며 노총각이 지나왔던 발자취를 따라 시냇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용의 예언대로 총각은 어여쁜 아가씨를 맞이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순창군 강천산에는 2개의 용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전설 이외에도 다른 전설도 있지요. 위에 있는 용소 순용은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했던 곳이라 하여 선담이라 부르고, 아랫용소 암용은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던 곳이라 하여 옥녀담이라 부른답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생김새가 용의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용천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곳,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기암, 괴석의 절경, 호남의 금강이라 불렸던 곳, 가을이 되면 애기 단풍이 손을 내미는 전북 순창의 강천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던 용소의 전설과 함께 기억하셨다가 언젠가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버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